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정과 결론이라는 이 단어부터, 이 용어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정은 무엇을 가정하다. 아, 만약에 내가 뭐 옛날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뭐 만약에 내가 옛날에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혹은 내가 옛날에 그 친구를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뭐 여러분 알고 계신 단어죠, 그렇죠? 뭐 아, 이렇게 됐더니 뭐 결론적으로 뭐 성공했다. 혹은 뭐 결론적으로 좀 아쉬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뭐 했다면, 그쵸? 그런 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고, 결론은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를 우리가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용어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명제는 이제 참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자, 명제를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형태로 표현했을 때 그 앞에 해당하는 뭐뭐, 그쵸? 이 땡땡땡, 얘를 가정이라고 합니다. 뭐뭐라면, 뭐뭐이면 이 앞부분이 가정이 되게 되고요. 그 결과 뭐뭐가 되었다, 뭐뭐이다. 예, 이 뒷부분을 우리가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뭐 땡땡땡이면 땡땡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땡땡땡 자리를 어떤 이제 조건으로 이제 P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 뒤에는 땡땡땡을 이제 Q라는 조건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뭐 땡땡땡이면 땡땡땡이다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땡땡땡 자리를 이제 P이면 Q이다 꼴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형태이고요. 자, 이런 꼴의 명제는요, 일단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한국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수학은 이제 전 세계에서 다 통용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한글의 표현을 문자로 고쳐줄 필요가 있고요. 자, P면 Q이다 꼴의 명제는요, P라고 쓰시고 뭐뭐이면이라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P이면 그러면 Q가 된다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요 Q는 이제 그 소문자 Q인데 선생님이 필기체로 이렇게 쓰는 버릇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P이면 Q이다로 나타내고요. 이때 앞에 있는 요 P, 뭐뭐이면에 해당하는 게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뭐뭐이다로 해당하는 요 Q가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앞으로는 땡땡땡이면 땡땡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P이면 Q이다 꼴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것을 기호로 P 화살표 Q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가 가정이에요. P가 일어났다면 P가 된다면 그렇다면 Q일 것이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P에서 Q 쪽으로 화살표를 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쏘시면 안 돼요. 항상 가정에서 결론 쪽으로 화살표를 쏘아야 합니다. 문제 1번 봅시다. 자, 명제가 있어요. 두 수 A, B가 모두 짝수이면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의 가정과 결론을 각각 말하시오인데, 자, 이것의 가정과 결론을 딱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단어는 이면이에요, 이면. 그쵸? 이걸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요 뭐뭐 이면으로 앞뒤를 끊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수 A, B가 모두 짝수이면, 그쵸?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로 끝나는 거니까 요 앞에 있는 두 수 A, B가 모두 짝수에 해당하는 이 문장이 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가정은 이제 우리가 P라는 걸로 이렇게 쓰게 돼요. 자, 그럼 뭐뭐이면 뒤에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해서 A 플러스 B는 짝수에 해당하는 게 결론 부분에 해당하게 되고요. 결론은 보통 이제 소문자 Q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괄호 2번 한번 해볼까요? x가 3이면 x제곱은 4이다의 가정과 결론을 말하시오. 자, 뭐뭐 이면으로 끊어진다고 했죠? 뭐뭐 이면으로 끊어진다고 했고요. 그 앞에 있는 x는 3.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가정이 되겠죠. x는 3. 이게 가정 p가 되게 되는 거고요. x제곱은 4이다. 뒤에 있는 x제곱은 4.
이 부분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론이 되게 돼서 결론은 보통 알파벳 Q로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이면을 기점으로 앞에 있는 문장을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문장을 결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알았으니까 이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자,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정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직관적으로 판정이 어려울 때,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표는요, 요 개념은 직관적인 판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팁에 해당합니다. 예, 팁에 해당하고 이 팁은 비교적 어려운 문제에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바로 딱 명제를 읽자마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제를 읽자마자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이 아래에 있는 팁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팁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이 명제는 때로는 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제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어떤 명제는 참이고 어떤 명제는 거짓이겠지. 그렇지?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좀 판정할 필요가 있어. 명제는 명제인데 이 명제가 참인 명제일까? 아니면 거짓인 명제일까? 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가정이죠. 이 가정 P죠. 요 앞에 가정이었고요. 요 Q가 결론이었죠. 그쵸? 자, 그럼 이 가정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만족시키는 모든 아이들, 진리집합 다 모은 거. 그 다음에 결론 Q의 진리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대문자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진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가정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와 결론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를 비교했었을 때 만약에 그 P가 그 Q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그렇다면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이 명제는 참이 되게 됩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가정 P의 진리집합과 가정 Q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명제 P이면 Q이다는 거짓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팁을 가지고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중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괄호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뒤에 가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또 이용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가정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결론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했었을 때 그 P와 Q 사이에 요런 식의 포함관계, 즉 P가 Q에 이렇게 속한다고 하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게 돼요. 자,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명제가 거짓이 되게 됨을 보이게 될 때는 사실은 이 괄호 2번보다 당구장 표시가 조금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P는 참이 되게 되지 하는 걸 찾는데 P는 참이지만 그치만 Q는 거짓이 되게 하는 그런 예시를 딱 하나만 찾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례라고 합니다. 반례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예시다라고 해서 반례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반 친구들 대상으로 할게요. 우리 반 학생의 키는 우리 반 학생의 키는 160cm 이상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명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반 학생이면 키가 160cm 이상이다. 우리 반 학생이면 키는 160cm 이상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 자, 이게 참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려면 우리 반 학생을 모두 다 조사해야 돼요. 그쵸? 단 한 명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반 학생 친구이면 키가 160cm 이상이야. 이런 명제가 참임을 보이려면 우리 반에 있는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다 조사해야 된다고.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짓인 명제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반 학생 중에서 키가 160cm를 넘지 않는 친구 딱 한 명만 데려와도 돼요. 그 친구 딱 하나만 데려와도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게 됩니다. 우리 반 학생이면 키가 160cm 이상이야? 아닌데? 저 친구 아닌데? 그러면 이 명제는 그냥 바로 거짓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게 될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예시 딱 하나만 보이셔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 예시 하나, 딱 하나, 뭐 2개 보여도 괜찮습니다. 3개 보여도 괜찮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딱 하나만 찾아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쵸?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산만한데, 자,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결하기 1번입니다.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했어요. x가 i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명제가 있죠. 자, 이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과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자, 일단은 가정은 뭐냐면 x는 i다. 얘가 바로 가정이 되겠죠. 얘를 p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결론이 되게 되는 거니까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로 P이면 Q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명제가 지금부터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1번입니다. 직접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x가 i라며 그러면 i면 x가 i죠. x가 i입니다. x가 i면 그러면 바로 대입하는 거예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x제곱은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x가 i라며 그럼 i제곱은 마이너스 1. 예, 맞나요? 예, 맞죠. 맞으니까 이 명제는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슉 하고 넣어봤을 때 참이 되면 그냥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 이게 앞에가 지금 p, 가정이 x는 i였지. 그럼 이 p의 진리집합인 대문자 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그쵸? 가정의 진리집합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만족하는 값들 다 모으자는 거야. 지금 가정을 만족하는 x값은 i밖에 없죠? 얘는 i다. 자, 그 다음에 결론 q죠? 결론을 만족하는 그런 진리집합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모아보면 자,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를 만족하는 x값 누가 있죠?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값은 i도 있지만 마이너스 i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둘의 p와 q 사이의 부분집합의 관계를 살펴보면 p가 q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라는 이 명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돼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그대로 요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열려있는 쪽으로 화살을 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쪽이 지금 열려있잖아. 그치? 이쪽이 팔이 열려있기 때문에 열려있는 쪽으로 화살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되면 그렇죠? 요 부분 포함집합 관계가 되면 이렇게 되게 된다. 그래서 얘가 바로 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 1하고 방법 2 중에 뭐가 더 쉬우세요? 방법 1이 좀 쉽게 느껴지죠. 쉬운 문제는 방법 1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 2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야. 방법 2는 어려운 문제겠죠. 자,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명제가 있어요. 참 거짓을 판별하시래요. 예. 자, x-2는 0이면 x-2 이퀄 0이 된다면 이면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문장,
그쵸? 요것이 이제 가정이 되게 될 것이고 P이면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Q이다 결론이 되게 돼서 자, P이면 Q이다 하니까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화살표로. 자, 그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방법 1번입니다. 방법 1번은 그냥 그걸 만족하는 값을 정말 구해보는 거예요. x-2가 0이면 그럼 x-2가 0이 되는 x값은 누가 되는 거야? x는 2겠죠? 요거 2면 이거 2면 자, 그럼 여기 대입 한번 해보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6에다가 실제로 2를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2의 제곱 플러스 2-6은 0이 되는 거 맞나요? 맞죠? 4 더하기 2니까 606 맞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참인 명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 1번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어려운 문제도 풀어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 2번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2번은 자, 요 앞에 가정이죠. 그쵸? x-2가 0이면 얘가 지금 가정인데요. 요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를 구합니다. 그럼 x-2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은 2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2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Q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뭐예요? 요 결론 부분을 참이되도록 만드는 진리집합이죠. 그럼 얘를 참이되게 만드는 x값을 다 찾아야겠지. 여기 조금 여백이 모자른데 여기로 풀겠습니다. 자, 여기로 와서 지금 엉망이야 화살표가. 다시 여기로 이렇게 와서 x제곱 플러스 x-6은 0이다. 얘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x-2 x 플러스 3은 0이 되게 되어서 x값은 누구랑 누가 되게 돼요? 따라서 x값은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일로 내려와서 자, 결국 q라는 진리집합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2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를 만족하는 x값들을 다 모은 거 그게 진리집합 P죠. 그것은 2가 되게 되고요. 이 뒤에 있는 결론 부분을 만족하는 x값들 다 모은 거 그거는 진리집합 Q가 되게 되는데 자, 그 진리집합 P와 그 진리집합 Q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어떤 포함 관계가 성립하냐면 P가 Q 안에 이렇게 쏙 포함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P와 가정 Q를 비교했을 때 P이면 열려있는 쪽으로 화살표 쏘는 거죠.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괄호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소수이면 x는 솔수이다인데요. 이것도 이면을 앞뒤로 좀 끊어 생각하면 되겠죠. 자, x가 소수 이 부분이 가정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p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x는 홀수 이 부분은 결론이 되게 되어서 q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p이면 q이다 꼴로 이렇게 p 화살표 q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제는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거짓입니다. 자, 왜 거짓이냐면 반례가 존재해요. 반례가 존재합니다. 자, 반례라는 게 뭐예요? x는 소수가 맞는데 홀수는 안 되는 거야. 이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소수는 맞는데 그 중에 홀수가 안 되는 게 있죠. 누구죠? x는 2죠. 그쵸? 자, 2는요, 소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만족해요. 그치만 이거 2면 그 x는 x 2죠. 얘는 홀수인가요? 얘는 홀수가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수이면 홀수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이면 홀수이다. 이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시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Q를 구해보면 소수들 쭉 나열해 볼까요? 소수 누가 있죠? 2, 3, 5, 7, 11 뭐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쭉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결론을 나타내는 진리집합 Q는 홀수네요. 1, 3, 5, 7, 9, 11 이런 것들이겠죠? 이렇게 봤을 때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 요런 포함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요. 지금 부분집합 P가 부분집합 Q에 쏙 포함되나요? 아니죠. 안 되죠. 누구 때문에요? 2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라는 요 화살을 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대단원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냥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대단원 9번. 자, 명제가 있어요. x 이퀄 a이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자, 지금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a 값을 모두 구하라는 거죠. 가정과 결론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이면으로 끊으면 된다고 했죠? 뭐뭐이면으로 끊으면 되고, 앞에가 x는 a가 되죠. 그쵸? 이 부분이 가정이 되게 돼서 가정을 p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식이죠. 그쵸? 요 식입니다. 요 식을 결론이라고 해서 q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모두 구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뭔가 풀어내는 것도 좋지만 부분 조금 이제 이게 수준이 약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가정 P의 진리집합 P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을 만족시키는 X값은 누구밖에 없죠? X는 A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을 만족시키는 X값은 A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모아봅시다. 이게 결론인데요. 얘를 만족하는 x값은 그럼 누구랑 누가 나올까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3하고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과 1, 얘가 바로 진리집합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나는 문제에서 뭘 원하는 거예요? 자, P면 Q이다. 이 문장이죠. 그쵸? P면 Q이다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참이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라는 이 문장이 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P와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를 비교했을 때 어떤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된다는 거야? 어떤 포함 관계?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팔을 이쪽으로 벌려야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뚫려 있는 쪽으로 화살을 쏘는 거니까 이 관계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집합 P가 집합 Q 안에 쏙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포함이 되려면 그럼 A 값은 누구거나 누구여야 될까요? A는 그렇죠. 얘가 요 안에 쏙 들어가려면 요거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용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문제 3번은 그 경향성이 더 뚜렷합니다. 자, 보시면 다음 명제가 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는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인데 일단은 명제가 있으니까 그 가정과 결론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이면을 기준으로 끊으셔야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이 가정 P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결론 Q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P를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 자, 이거는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 얘는 x인데 난 x를 모을 거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1부터 a 플러스 1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모으는 거거든.
근데 모든 숫자를 다 모으는 거는 사실상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힘들었잖아. 자, 이쪽도 마찬가지야. 자,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 있는 x는 모든 숫자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게 아니라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었잖아. 그치? 0과 1 사이만 해도 0.1, 0.0001, 0.5, 1, 2, 3, 4, 0.5, 5, 4, 3, 1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원소나열법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진리집합 P, 가정의 진리집합 P도 결론의 진리집합 Q도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쓸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를 했었냐면 수직선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1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a 플러스 1까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들어가니까 색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색칠 요 부분에 있는 거 그렇죠? 요 부분에 있는 요 값들이 전부 다 p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Q는요? 진리집합 Q는요? 진리집합 Q는 2와 3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인 거잖아. 그럼 다시 일로 와서 2와 3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뭐 3 대충 이렇게 쳤을 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전부 다 진리집합 Q가 되게 돼요. 자, 근데 나는 뭐냐면요. P이면 Q이다 요 문장이죠. 나는 P이면 Q이다 라는 이 문장이 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명제가 참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진리집합 관계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가정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P와 결론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 사이에 어떤 포함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냐면 얘가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열려서 부분 집합을 형성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집합 P가 여기 있는 집합 Q에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요게 집합 P잖아. 얘가 집합 Q잖아. 그럼 여기 있는 P가 여기 있는 Q 안에 쏙 안겨야겠지. Q가 품어줘야 될 거 아니야, 넉넉하게. 자, 그러면 이제 P와 Q를 겹쳐서 다시 한번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P가 작은 거죠, 그쵸? Q가 큰 거죠. Q가 안아줘야 되는 거니까 P는 안겨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는 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안쪽에서 이게 P죠. 이게 P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P죠. 얘가 P. 그쵸? P는 이렇게 돼야 될 거고 Q는 그 바깥쪽에서 뭐 어딘진 몰라. 근데 모르지만 넉넉하게 이렇게 Q가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야 될 거라고. 그래야 저런 포함 관계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a-1보다 그쵸? 작거나 같아야겠죠. 같아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1하고 3은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치? 3이 크거나 같아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써보면 마이너스 2가 있고 a-1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요 식을 만족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a 플러스 1하고 3을 비교했을 때 3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 식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 요거 이항시키면 되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보다 a는 크거나 같게 되고 자, 이 식은요. 여기 1을 이항시키면 되나요? 그럼 a고요. 1을 이항시키게 되면 2가 되게 돼서 요 두 개를 합치면 되죠. 요 두 개를 합쳐서 답을 쓰게 되면 결국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가 내가 원하는 a 값이 되게 됩니다. 예, 다시 자,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P면 Q이다 인 건데 앞에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 수직선상이 표현했고요. 뒤에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 수직선상이 수직선상에
수직선상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자, 내가 만족하는 거는 P면 Q이다 이어야 하는 거니까 P면 Q를 만족하려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에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있어야 하고, 결국 P가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P를 안쪽에다 그려줄 수 있고 Q는 바깥쪽에다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안쪽과 바깥쪽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와 a 마이너스 이 둘 사이의 경계값에 이런 부동식 기호가 성립해야 되고, a 플러스 1과 3이라는 이 두 개의 경계값에도 이런 식의 부등호가 성립하게 되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푸니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5번입니다. 자, 두 조건이 있어요. 자, P라는 조건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X값, Q라는 조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A-4부터 A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X값에 대해서, 자, 명제 P면 Q이다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냐는 거냐면 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두 개를 비교해서 그 두 개의 포함 관계를 보시는 게 팁이라고요. 자, 그럼 P의 진리집합은 x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원소를 나열해서 쓸 수가 없고요. 왜냐면 너무너무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직선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색칠, 1 들어가니까 색칠,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숫자가 P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Q도 마찬가지죠. a-4부터 a 플러스 1까지 모든 숫자를 다 가져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럼 a-4부터 a 플러스 1까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전부 다 모은 게 진리집합 Q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위에서 배웠듯이 개념에서 배웠죠. 자, 진리집합 명제 가정 P의 진리집합 P와 결론 Q의 진리집합 Q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 명제가 이쪽 화살표로 가는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포함 관계가 성립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화살을 쏘고 있는 쪽으로 팔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열려 있어야 화살을 쏘지. 그치?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이게 되면 얘도 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Q가 얘죠. P를 이거죠. 안아주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한 번에 그림을 수직선상에 그려주게 되면 P가 더 작아야 하는 거니까 P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이제 얘가 P가 되겠죠. 그쵸? Q는 어딘지는 몰라도 어쨌든 요 바깥쪽에서 넉넉하게 P를 Q가 품어주고 있어야 된다고요. 얘가 바로 Q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런 식의 포함 관계를 성립할 수 있고,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성립이 돼야 이 명제가 참이 되게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 개념 팁에서 배운 거라고. 그러면 자, 얘가 성립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런 부등식, 그쵸? a-4와 마이너스 1을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더 커야 되는 거고, 1과 a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는 a 플러스 1이 더 커야겠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해야 하는 거니까 정리해보면 a-4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가 성립해야 되고, 1이 a 플러스 1보다 a 플러스 1이 더 큽니다. 가 성립해야 돼서 위에 걸 풀어주면,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4 이항하면 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4 넘어갔으니까 3이 되게 되고, 자, 이쪽은요. 여기 있는 1 이항하면 되죠. 0이 되나요? 그래서 0은 a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모아서 한 번에 표시해주면 따라서 답이죠. a는 누구부터? 0부터 시작해서 a는 어디까지?
3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정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관적으로 그냥 대입해 보는 거. 그런데 이렇게 수준이 어려운 문제가 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때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거짓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를 한번 볼게요. 명제의 역은 뭐냐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밑줄 한번 쳐볼까?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은 것, 이것을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은요, 거꾸로 가는 걸 역이라고 하지. 뭐 역방향이다. 그쵸? 그쵸?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역이라는 거는 거꾸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꿔 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제가 있는데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얘가 가정이었죠? 얘가 가정이었고 얘가 결론이었는데, 자, 역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Q이면 P이다가 되다. 자, P이면 Q이면 P이다. 이게 바로 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우는 뭘까요? 대우는 뭐냐면 명제의 가정과 결론, 밑줄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까지 바꾸어 놓는 거야. 부정한 다음에 다시 역을 하는 거죠. 이것을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거의 대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부정을 합시다. P이면 Q이다를 부정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은 물결 쓴다고 했죠? P가 아니면, not P이면 Q가 아니다, not Q이다.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이걸 부정한 다음에 위치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위치까지 바꾸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겠죠. 이게 바로 대우가 되게 됩니다.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이게 바로 대우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 하셔야 돼요. 먼저 부정하고 위치까지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살짝 별표 하나 칠까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명제가 참이잖아. 명제가 참이면 밑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명제가 거짓, 밑줄,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되게 돼요.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은 일치하게 돼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역과 대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자, P이면 Q이다가 있어요. 자, 이거의 역 한번 써봅시다. P이면 Q이다의 역.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역은 순서 바꾸는 거잖아. Q이면 P이다. 이게 바로 역이죠. 자,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의 대우 한번 해볼까요? P이면 Q이다의 대우. 그럼 부정에서 순서 바꾸는 거. 그럼 부정에서 순서 바꾸는 거니까 부정에서 순서 바꾸는 거 not Q이면, 그러면 P도 순서 바뀌면서 부정되는 거니까 not P이다. 이게 바로 대우. 자, 그럼 이거의 대우는 Q이면 P이다의 대우. 이쪽 방향 와볼까요?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부정한 다음에 순서 바꾸는 거지. 부정해요. 부정해서 순서 바꿔. 그럼 다시 P가 앞으로 와서 부정, Q가 뒤로 빠져서 부정. 그쵸? 이렇게 되게 되고요. 또 요 둘 사이는 또 역관계가 서로 있게 되겠죠. 그쵸? 역관계 순서 바꾼 거잖아. 나피가 뒤로 빠졌고 나피 뒤로 빠졌죠. 그 다음에 낫큐가 앞으로 났죠. 이 둘 사이는 또 나름의 역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명제가 있는데요. 자, 이 명제의 역을 말하시래. 자, 명제의 가정과 결론부터 끊어봅시다. 뭐뭐 이면으로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가정이죠. 그죠? 이 부분이 가정 P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결론 Q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P면 Q이다 이런 형태의 이제 명제인데, 자, 이거의 역을 한번 말해볼까요? 역은 뭐가 되는 거야? 역은
바뀌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Q이면 P이다. 얘가 바로 여기 되게 되는 거겠지? 그럼 써보자. 그럼 Q이면 그럼 A, B가 0이면 그러면 P이다.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여기 되게 되겠죠. 바로 2번. 자, 이 명제의 대우를 말하시래요. 자, 이 명제 뭐뭐 이면으로 끊어지겠죠? 자, x는 2. 얘가 바로 가정 p고요. x는 짝수. 얘가 바로 결론 q가 되겠네요.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요 문장. 자, 이거의 대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는 부정한 다음에 순서 바꾸는 거. 그럼 얘가 이쪽 앞으로 내려오는데 부정. 그러면 not q이면 얘도 뒤로 빠지는데 부정. not p이다 라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해봅시다. 써볼게요. 그럼 not q. q가 아니야. 자, x는 짝수가 아니야. x는 짝수가 아니면 무슨 수인데? x는 홀수죠. 그럼 x가 홀수이면 자, 그럼 이번엔 p가 아니야. x는 2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x는 2가 아니다. 자, 이거 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대우가 되는 거죠. 자, 연습 좀만 더 해볼게요. 중단원 2번입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래요. 자, 뭐뭐 이면으로 끊어야겠죠. 자, x가 2의 배수, 이쪽이 가정 p고요. x는 4의 배수, 이쪽이 결론 q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p면 q이다 라고 하는 지금 요 문장인데, 자, 역부터 볼까요? 역은 뭔데요? 역은 순서 바꾸는 거죠. q이면 p이다. 이게 바로 역이죠. 써보자. 그럼 x가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면 그러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게 바로 역. 자, 대우는요? 대우는 부정한 다음에 뒤집는 거잖아. 그럼 순서 바뀌면서 부정까지 되는 거야. 그럼 q도 아니야. q가 아니야. not q이면 그럼 얘가 뒤로 빠지면서 부정. not p이다. 대우죠? 써보자. 그럼 q가 아닌 거니까 x는 4의 배수가 아닌 거죠. x가 4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면 p가 아닌 거잖아. 그럼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그렇죠? 부정. 이게 바로 대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바로 3번. 뭐뭐 이면으로 끊어서 n이 짝수, 이쪽이 가정 p고요. n 플러스 1은 홀수, 이쪽이 가정 q죠. 그럼 p면 q이다. 이 문장인데, 자, 역은 순서 바꾸는 거. q이면 p이다. 그럼 써보자. q가 먼저 나와야지. n 플러스 1이 홀수이면 그러면 q이다. n이 짝수이다. 자, 이게 바로 여기고요. 자, 대우는요? 대우는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그럼 not q이면 뒤로 빠지면서 not p이다. 그럼 써보자. q를 부정해야 돼. q가 아니야. 이게 먼저 나오는 거지. 그럼 n 플러스 1이 홀수가 아니야. 홀수가 아니면 뭔데? 짝수지. 짝수이면 그럼 이쪽 n이 짝수이다. 뒤로 빠져야죠. 뒤로 빠지면서 n이 짝수가 아닌 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홀수이다. 얘가 바로 대우. 자, 그래서 대우 역의 뜻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 프린트에 나왔던 개념인데요. 자, 명제. 자, not p이면 q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래요. 그럴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자, 다시 아까 얘기했죠? 명제가 참이면 이쪽으로 와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뭐라고요? 참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 이 명제가 참이라면 지금 여기 나온
요 명제가 참이라면 이 명제의 일로 와서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겠죠. 반드시. 그럼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해보자. 이 명제의 대우는 부정해서 순서 바꾸는 거잖아. 그럼 뒤에 있는 이 결론이 앞으로 나오는 거니까 Q가 아니면이지. 그럼 not Q이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가정을 부정해서 뒤로 당기는 거잖아. 그러면 not P의 부정. 그럼 P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다시 not P의 그거에 다시 not이란 말이야. 부정인 거니까. 그러면 P가 아닌 게 아닌 거는 다시 뭐가 된다고 했어? 다시 P로 돌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not Q이면 P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반드시 요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뭐가 되는 거냐면 참임이 알려져 있어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걸까요? 답은 항상 참인 거 3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3번이 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예,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쵸? 명제의 역과 대우도 내용이 만만치 않았고요. 특히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어려웠지만 앞에 이 진리집합 이야기 있죠? 그쵸? 이 진리집합 이야기. 이 얘기가 명제 참거짓을 판정하는데 꽤 어려운 이야기였고, 이 진리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가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가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